항상 경제는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황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2000년대 코스피는 4배 상승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엉망이라고 하면서 경제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2020년대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호황은 언제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황이었던 시절은 1980년대입니다. 1960년대까지 화폐는 금이었습니다. 1970년대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면서 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물가를 잠재운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종이 쪼가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유가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페트로달러가 안착이 되면서 종이화폐 시대는 열리게 됩니다. 1982년 이후 종이화폐가 정착이 되었고 미국은 종이화폐인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게 됩니다. 전 세계 붐을 만든 주체는 미국입니다. 1980년대 미국이 전 세계 달러를 뿌리는 방법은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쌍둥이 적자는 문제됩니다. 1980년대 달러가 가장 많이 유입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1980년 이후 급증하게 됩니다. 이 달러가 일본의 유례없는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체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만 역시 달러가 유입되면서 주가지수는 20배 상승합니다. 1985년 대만 가권지수는 500 부근이었습니다. 1988년 가권지수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주가는 폭락합니다. 양도세 부과 이후 가권지수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이후 폭락합니다. 코스피 역시 1980년대 코스피는 10배 상승합니다. 집값 역시 폭등하는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10%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물가가 2%를 초과하면 고물가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주가가 10배 상승했지만 물가 역시 5% 이상이었습니다. 현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에는 고물가로 주식 부동산이 폭락했지만 1980년대에는 10% 물가 상승률에도 주식 부동산은 폭등합니다. 1980년대와 2020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이유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도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미국에서 1990년 이후 히스패닉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히스패닉계 대통령이 나오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유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동남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동남아인을 이민자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1990년 중위 연령은 27세였습니다. 2024년에는 46.1세가 됩니다. 은퇴층이 늘어나면 소비는 감소합니다. 또한 투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노령층의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연금입니다.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원리는 수지상등의 원리입니다.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도록 설계합니다. 미래 지출될 보험금은 통계적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대 수명 증가와 금리 하락입니다. 국민연금은 예금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이 조기 사망 위험을 해지하는 상품이라면 연금은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상품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금리가 높고 기대 수명이 짧은 시기에 설계되었습니다. 1980년대 기대 수명은 66.1세였고 예금 금리는 20%였습니다. 이런 시대 공적연금이 시작되면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은퇴 6년 후 사망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정치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를 하기 힘든 이유죠. 사기 상품을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기꾼이죠. 국민연금은 사기 상품입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기를 쳐야 한다는 의미죠. 국민들이 정치인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중위 연령도 계속 늘어나면서 2031년이면 중위 연령은 50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소비 감소와 투자 감소를 의미합니다. GDP는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공산주의는 싫어하면서 사회 시스템에서는 공산주의를 원합니다. 연금은 낸 만큼 받아야 하는데 연금을 노후 보장으로 착각하죠. 이것은 정치인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수지상 등의 원칙에 따라서 낸 만큼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이 되려면 전염병이 돌아서 노령층 인구가 급감해야 합니다. 아니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됩니다. 연금이 시작된 1980년대에는 실질금리가 높았습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차이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명목금리로 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서 연금을 국채에 투자만 해도 현재 소비를 미래로 이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노후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친환경으로 변화되려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해야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인구 감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의 기생충인 인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1인당 GDP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 매출액이 줄어들어도 퇴사자들이 많으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죠. 저성장 구조에서 경기가 후퇴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